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339님이 제이비님, 저는 고등학생 청취자입니다. 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오, 항상 종배님의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날카로운 시선 보내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학교 안 가셨나? 네? 고등학생이라며. 학교 가는 길일 수도 있죠. 진짜 반갑네요. 예. 시사 꿈나무입니다. 네. 네, 생일이라는데 어떻게 축하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어떻게 케이크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다는 걸 번호 있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따 따로 살짝쿵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PD가 커피 쿠폰 보내드린답니다. 박수. 그러면 커피는 PD가 보내고 케이크는 JB가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하여간 말문이 막히세요? 네. 아니 지금 여기서 나온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해서. 뭐가 있다고요? 거머리. 빈대도 아니고. JM님, 종배영님, 더마카님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라 출근 시간 전까지 이불 속에서 유튜브로 본방 사수 중입니다. 재택근무시라고? 부럽다. 네. 좋으시겠다. 재택근무라 출근 전까지. 뭐요? 이불 밖으로 나와서 출근은 해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 앞으로. 거실로. 네. 감성스러운님, 이렇게 베트남 다낭에 여행 와서 유튜브로 듣게 되다니 여기는 비바람으로 날씨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같아요. 다낭 들어는 봤네요. 네. 와, 여행 가서도 이렇게 챙겨서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죠? 시사는 하루 이틀만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휴가 때도 들으셔야지. 시사는 흐름이거든. 그래서 제이비가 휴가를 안 가는구나. 못 가죠. 힘들어요 진짜. 가고 싶어요 저도. 앙탈은. 류한철님. 네. 셋째가 이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잘 치르게 응원해주세요, 제이비. 이틀 남았네요. 이야 수능. 진짜 너무 제가 수능 날만 되면 꼭 이 말씀 드리는데 너무 가혹하다. 인생에 걸린 시험을 딱 한 번만 치러야 된다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실수라는 것도 하는 법인데. 그죠? 그다음에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좌우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모든 걸 쏟아 부으셔야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의 재수생들이 이번에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는 그래도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추위는 좀 누그러진다고 하네요. 네. 네, 모두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과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머치님, 저희 집 아이들이 오디오 클립으로 동화책을 듣곤 하는데 시선 집중이 오디오 클립에 있다고 반가워하네요. 매일 함께합니다. 시선 집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동화책 듣는 아이들이 시선 집중을 들으면 몇 살이라는 얘기인가요? 응? 와, 여기는 시사 초꿈나무들이네요. 시사 꿈나무가 아니라 시사 영재. 영재. 네, 그렇구나. 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뉴스를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KBS가 신뢰를 잃고 위기를 자초했다면서 재창조 수준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출근 첫날부터 주요 간부들을 교체하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들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할 박장보입니다. KBS 간판 뉴스인 9시 뉴스의 앵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앵커 교체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방송에 임박해 나왔습니다. 3년 넘게 방송해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특집 일라디오 저녁을 진행하게 된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PD는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을 제거한 지 3시간쯤 뒤 아직 발령도 나지 않은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전화를 걸어 진행자 교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PD들은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황당한 통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네. 짚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편성규약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 바가 있고요. 후임자가 부적격이라는 또 주장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빼고 딱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딱 하나 뭡니까? 급작스러운 통보로 진행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급작스럽게 하차시켜서 마지막 인사를 못하게 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정에선 피고인에게도 최후 진술의 기회는 주는 법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박민 사장은 진행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마지막 발언권마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언론 자유와 공정 방송을 과연 읊조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시청자를 졸로 봤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전 고지도 경위 설명도 없이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것은 시청자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시청자 당신들은 방송 내보내는 대로 따라오고 그냥 싫으면 보지 마. 이 얘기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KBS의 여러 프로를 시청해온 시청자들도 왕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아니라 졸로 봤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어차피 예정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정했던 일이라면 속전속결로 빨리 전해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박민 사장의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공님이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토토로님은 재창조 참 어이없고 요란하게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고, 널 사탕해님은 박민 사장님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사장님의 방송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촌철 남겨주셨는데, 어제부터 KBS 9시 뉴스 앵커도 바뀌었습니다. 그 앵커의 첫 인사가 참 귀에 꽂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라고 했는데 공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JB? 공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방송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방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라고 한 태도라고 한다면 공영성 구현과는 정반대되는 행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선택을 이끌고 있는 김태섭 전 의원이 어제 CBS 뉴스쇼에 나가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양당 다 어떻게 고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양당 구조를 깨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같으냐, 지향하는 바가 같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같으냐는 것을 저로서는 관심을 갖고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이준석 두 명을 두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둘이 합쳐서 신당을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림도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자, 둘이 합쳐서 신당을 만드는 최대 명분은 양당 구조 혁파.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이걸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사람의 도전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그림이 딱 나온다라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견줘서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에 도전한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대구는 국민의힘의 아성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은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험지에서 각각 거대 양당의 정면 도전을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당이 뜨긴 뜨는 거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막판 유턴 가능성을 계속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밖에서 신당 행보를 통해서 일단 그 합리적 보수 내지 중도 우파를 끌어모은 다음에 이들을 끌고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민주당의 일격을 가하는 시나리오. 이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합이 본격화된다면, 그래서 둘이 뭔가 신당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 듣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최대 명분은 양당 구조 혁파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따라가지 않는 국민의힘으로의 유턴에 따라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을 놔두고 홀로 국민의힘으로 유턴한다면 유턴 전에 뭐가 또 먼저 부각이 됩니까? 분란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효과는 반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나온다. 그게 뭐냐?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의 신당 논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을 보면은 신당에 대한 공을 얼마나 들이고 있느냐. 그다음에 진심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가를 대충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전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정치 철학보다 정치 공학이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촌철님의 평이 있네요. 정치 철학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은 설정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양당 구조 혁파. 양 박사님은 그럼 유승민 의원은 낙동강 오리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냐 이준석 신당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양태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본격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징후는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임금님 귀의 캔디님, 중고신당 아닌가요? 소관의 부속품은 다 중고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 중고라고 하는 것들 기준은 뭐냐면 기존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역대 거의 모든 신당은 다 중고 신당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 정치를 보여주느냐 아니냐 이걸로도 평가는 갈릴 것 같고요. 그 새 정치가 또 등장합니까? 새 정치 그렇죠. 등장해야죠. 예. 신당이니까. 저는 뭐 지금,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고 그 새 정치가 무슨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아직도 정의는 안 되지만 네. 여튼 유령님 이준석 전 대표 이러다가 막판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하는 모습 보이면 어떨까요?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의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 때와 같은 그런 어떤 반전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대체적인 관측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치는 뭐다? 생물. 그렇다. 도그리님이 마치 그 얘기를 제이비가 할 것처럼 아셨던 듯이 이런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핑계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정치인들 조금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댓글이 들어와 있고요. 왜 제가 죄송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의무감이 들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 중에 새로운 당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설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어제 JTBC에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12월 27일까지는 기다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뭐 한번 뛰어보는 건지 어떤 건지는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여튼 네. JTBC는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근데 금태섭 의원하고 금태섭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갈리는 지점이 뭐냐? 젠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서로 다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이걸 요즘들 많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아주 그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죠. 대동이 있다면 소인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동이 뭡니까? 양당 구조 혁파. 그러니까요. 양당 구조 혁파라고 하는 것을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얹고 그래서 작은 차이는 묻어둔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또 그 작은 차이가 어느 순간 균열이 돼서 또 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항상 그 정치는 전선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지 않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잠복된 전선은 전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당이 등장하면 중도층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겠죠. 다만 네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간판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그 일부 세력을 이준석 전 대표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라는 점,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신당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아마 연말 지나서 연초까지는 계속 하겠죠. 연말 연초가 제가 볼 때는 엄청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제 시작. 네. 근데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금요 연석회의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요. 이분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서 모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 아, 본인을 플랫폼으로 설정을 했다고요? 여기선 그냥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산파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비명계 3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플랫폼으로 설정하는 건 처음 봐서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네.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당에 왜 비명계가 함께 갈 거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교류하고 있다고 했고 네. 만난 분이 이상민 의원 맞았고 네. 그러면은 비명계가 여기에 함께 할 거냐 이게 지금 관심인 거거든요. 좀 이따가 이원욱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번 물어보지요.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경위 설명을 좀 잠깐 해야 되겠죠? 네. 해드리면 송영길 전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탄핵을 주장하면서 건방진 놈, 어린 놈 등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반박을 했고요. 이에 민영배 의원이 참전을 한 건데 정치를 후지게 했다고? 누가요? 송영길 같은 부류가요? 한동훈 같은 XX요? 라고 반문을 던지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XX에 이런 설명도 붙였어요.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붙이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건 특별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감정 배설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평가도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배설은 개방된 곳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밀폐된 곳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노상방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헌데 왜 정치인이 앞장서서 그것도 마이크를 동원하고 SNS를 동원해서 배설 행위를 하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 사건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요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검찰은 분리해야 된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그 병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산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총선용으로 그리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대선용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혐의가 단순한 사건을 따로 떼어내야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는데 이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치명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그럴까요? 여기서 두 개의 참고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첫 번째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어제 여기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 자체가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이거를 희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요것만 단독 사안으로서 언론에 그러니까 부각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요즘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만의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총선 전에 과연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게 또 전망이 조금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사실은 그 딱 찍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할 수가 없죠. 재판 진행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증인도 예를 들어서 채택을 하고 증언도 들어야 되는데 뭐 증인의 어떤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기일이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부의 어떤 판단도 또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총선 전에 나온다 못한다 단정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그 전망 속에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